원치 않았으나 한일전이 돼버린 22대 총선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경기 수원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이야기인데요. 그에 앞서서 채널A는요. 민주당 공영훈 후보 딸의 아파트 매입 사실을 전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죠. 아파트 등기 등본을 확인해 봤더니 딸의 주소가 다른 곳이었다고 합니다. 오보를 낸 거죠, 한마디로 채널A가. 아이고, 아니 기본적으로 아파트 등기부 등본은 확인하고 여기가 딸의 아파트다라고 지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사과문 한번 냈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 서울 강북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선을 통해서 공천이 확정됐는데 이 언론들이 파상공세로 조수진 변호사로 하여금 사퇴하게끔 만들었죠. 그 결정적인 그 한 방이 조수진 변호사가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면서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투데이가 보도했는데요. 이투데이 보도에 적시된 조수진 변호사는 변호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다른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한 건데 이걸 조수진 변호사가 한 것처럼 이투데이 등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황당하다 못해서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군요. 예. 아니 근데 말이죠. 조수진 변호사 본인이 잘할 거 아닙니까? 왜 사퇴를 해요? 내 양심이 그런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 왜 사퇴를 해요? 버텼어야 옳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야, 정말 이 나라 언론들은 거의 범죄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을 넘어서서 거의 그 범죄 집단 구성원으로 보여요. 예. 아니 변호사의 변론 활동은 말이죠. 그냥 변론 활동일 뿐입니다. 그게 뭐 범죄 옹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변호사의 합법적인 변론 활동을 범죄 옹호로 만들어버리는 이 미친 여론몰이 맞섰어야죠. 맞섰어야죠. 왜 그 앞에서 욕먹기 싫다고 숨습니까? 뭐 그런 분이 정치를 해봐야 뭐 좋을 거 없습니다. 예. 자, 버텼어야 옳았는데 뭐 스스로 그만뒀으니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 사실은 근거가 뒷받침되는 역사적 진실을 얘기해도 막말로 몰아가는 게 대한민국의 담론 구조입니다. 이 등신 같은 담론 구조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민주당 정치인들은. 왜냐? 민주당 무슨 후보로 나선다는 것은 핍박과 모욕을 뒤집어 쓰고 그라운드를 뛰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이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죽은 기자의 사회가 아니라 죽어서 좀비가 된 기자의 사회입니다. 이 좀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정상적인 싸움을 해서 이긴다는 거 그거는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은 일 아니었습니까? 자, 타협할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따로 없습니다. 예, 투표 앞두고 아군 욕은 하지 말자고 윤블루님 말씀하셨는데 조수진 변호사가 이제 아군입니까? 그분 사퇴한 분이에요. 앞으로 정치 못할 겁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돌덩어리를 하나 안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경쟁을 하는 거예요. 예.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국회의원 후보도 그런 각오로 뛰어야 합니다. 예, 지금 이제는 터무니없는 그런 모략과 비난을 듣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준혁 후보가 사실 아닌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뭐 사과는 했지요. 그러나 그가 이야기한 것에서 거짓은 없습니다. 표현이 듣기에 불편했으니 미안하다 이런 얘기지 내가 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했다. 그거에 대한 사과가 아니에요. 사과는 다 무슨 허위사실 그렇게 몰고 가는데 아닙니다. 김준혁은 거짓을 얘기해서 사과한 게 아니에요.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낭랑클럽 아니겠습니까? 낭랑클럽. 남홍님, 김준혁 아저씨는 반격했다면 오히려 표를 더 얻을 것 같은데 겁이 많은 겁니까? 아니 근데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게 김준혁 교수가 말이죠. 정치 신인입니다. 이번에 처음 출마해요. 그리고 본인만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이화여대 뭐 전체 동문들의 입장은 또 어떠한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당에서 사과라고 하니 사과한 겁니다. 김 교수가 나서서 사과한 게 아니라 당에서 시켜가지고 사과한 거예요. 그 사과하도록 요구한 그 당의 책임자 김민석 상황실장 그 사람을 탓해야지요. 네, 끽따꺼님 김준혁 교수는 사죄하면 안 됩니다. 네, 사죄한 것은
내가 사실 아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다가 아니라 듣기에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김준혁이 이야기한 것 중에 거짓말은 없습니다. 사실 아닌 것이 없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낭랑클럽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낭랑클럽 8.15 해방 이후 1948년 남북한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됐잖아요. 그 사이를 해방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만 해방공간 때 이화여대 등의 학적이 있는 영어 잘하는 여성을 고급 호스티스로 썼다.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미군 방첩대 CIC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자, 이 미군 방첩대 CIC 기록을 보게 되면은 김환란이 모윤숙과 함께 낭랑클럽을 만들었고 그 중에는 이제 구성원 중에 낭랑클럽의 구성원 중에 한국판 마타할리로 통하는 김수임 씨도 있습니다. 김수임 씨, 이 사람 이화여대 나왔어요. 원래 그 애인이 있었는데 이강국이라고 이 사람이 월북을 했지요. 그래서 김창룡이 이 김수임 씨를 간첩죄로 엮어서 총살했습니다. 간첩죄 엮기 좋지요. 애인이 월북을 했으니까 너도 빨갱이일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김수임을 코너로 몰았던 거 아닙니까? 예전에 서울 1945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KBS 드라마였습니다. 정연주 사장이 있었을 때 그때 그 드라마 보신 분들 계십니까? 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도 빠짐없이 다 봤는데 그때 김수임과 닮은 그런 역할에 한은정 씨가 연기를 했었고요. 그 애인 역할에는 또 류수영 씨가 했었습니다. 친일파 모윤숙을 모티브로 한 극중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 역할은 소유진 씨가 했죠. 소유진 씨, 백종원 씨 부인. 그리고 어린 모윤숙은 박은빈 씨,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 박은빈 씨가 역할을 했어요. 그 드라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김수임 씨가 바로 낭랑클럽의 회원이었고요. 네, 그 김수임은요. 존 베어드 미군 대령이 있는데 존 베어드 이 사람의 말하자면 한국 내의 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김수임은 존 베어드 미군 대령의 현지 처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전숙희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류 문인인데 그 낭랑클럽 핵심 멤버들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분이 낸 책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그녀를 쏘았다인데요. 자, 그 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남한의 우파 정치인들과 친분이 두터웠던 모윤숙이 주동이 돼서 발족한 낭랑클럽. 낭랑클럽은 미군 고급 장교와 한국 정치인을 상대한 기지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교클럽이었다. 기지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교클럽이었다. 그래요. 기지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고구려 시대 낭랑공주와 같이 고귀한 신분을 가진 여성들만이 선택돼서 입회되었던 것이다. 미군을 만난다지만 상대는 미 군정청의 실력자들인 장성급 고급 장교에 한정되었고 남한에 들어와 각 나라 외교관과 유엔사나 각종 단체장이 또한 만남의 대상이었다. 사교적인 파티에 참석해서 그런 외국인들로 하여금 남한에 호의를 갖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다 보니까 이화여대 출신 중심으로 한 달 만에 100여 명이 낭랑클럽 회원으로 지원했다. 그들 중에는 정부가 수립되고 장관급에 오른 주요 정치인의 부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낭랑클럽이 처음 발족했을 때는 회현동에 있던 명동 쪽이죠. 회현동에 있던 모윤숙의 집에 회원들이 모였으나 미 군정청과 선을 대고 있던 우익 정치인이 주선해서 일본인 호화저택, 지금은 이제 떠난 일본인의 호화저택, 즉 적산 가옥으로 불화를 받았다. 우익 정치인이 적산 가옥을 이들에게 준 거예요. 자, 회원들이 그 저택의 넓은 다다미 방에서 자주 모임을 가졌다. 클럽 운영의 리더였던 모윤숙은 사교적인 호탕한 기질을 10분 발휘해서 위트와 유머 섞인 이야기로 이화 후배인 회원들을 사로잡았고 항상 옆에 있었던 김수임은 명랑한 웃음으로 분위기를 즐겁게 했다. 네, 자, 지금 전숙희 씨가 낭랑클럽을 기지촌에 비교했습니다. 기지촌에. 네, 기지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교 클럽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신분의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며 이 성격으로 보자면은 기지촌과 같은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그 책 속에서 모윤숙과 김수임의 모습은
고급 매춘부로 그려져 있습니다. 참. 자, 이번에는 또 1983년 신동아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메논이라는 인도 사람이 나옵니다. 메논이라는 사람. 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메논의 이름이 좀 길어요. 쿠마라 파트마나바 시바상카라 메논. 네, 이름이 기네요. 이 사람은 UN 한국위원단 단장입니다. 인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이제 남북한 그 단독 선거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태고적부터 통일된 나라였던 조선을 둘로 갈라치기 하는 단독 선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공언을 해온 분입니다. 그런데 1948년 3월 12일에 있었던 UN 한국위원단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단독 선거안이 통과됐고 남북은 분단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월간 신동아 1983년 2월호에 나오는데요. 메논이 왜 입장을 바꿨을까? 갑자기 바꿨을까? 여기에는 모윤숙이 있었습니다. 모윤숙. 예. 모윤숙이 한 말입니다. 만일 나와 메논 단장 사이에 우정 관계가 없었더라면 단독 선거는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오르시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와, 메논 단장과의 우정 관계가 없었다면 이승만은 대통령이 될 일도 없고 대한민국 단독 정부도 불가능하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1974년에 그 메논이 자서전을 냈어요. 그 자서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교관으로 있던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나의 이성이라는 것은 뭐 남성 여성 할 때 이성이 아니라 reason, 나의 이성이 심정에 의해서 흔들렸다는 것은, 내 마음이 흔들린 것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나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 것은 모윤숙 때문이었다. 모윤숙 때문이었다. 나의 이성이 이렇게 심정, 허트에 의해서 흔들렸다는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나의 심정을 흔들었던 여성은 바로 모윤숙이었다. 메리언 모윤숙이었다. 자, 이제 중앙일보를 보겠습니다. 1995년 1월 18일자 신문과 월간중앙 95년 2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중앙일보사 현대사연구소 사료발굴팀이 최근 미국의 국립문서보관소가 비밀 해제한 문서 가운데서 한국 관련 자료를 긴급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 모윤숙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러면서 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자, 중앙일보는, 월간중앙은 낭낭클럽은 1948년 시인이자 정치인이었던 모윤숙 주도로 결성이 돼서 국내의 모여대,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 출신의 용모단정한 영어 가능자 150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주로 주한 외교사절, 미국 고위관리, 고위장성을 위한 접대 행위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얻은 정보들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측과의 협상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낭낭클럽 그 여성들이 미군과 가까웠고 미군에게 접대 행위를 하면서 미군의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이승만 정부에다가 건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낭낭클럽 회원들과 관련해서 중앙일보, 월간중앙이 밝힌 내용을 더 들여다보죠. 낭낭클럽 회원들은 기혼, 미혼, 무직, 직업 여성 등 다양한 인적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초기에는 회원수가 150명에 달했다. 외국인 접대 행위는 몇몇의 경우 외국인의 정부가 되는 일로 발전되기도 했다. 외국인의 정부가 뭡니까? 끝 정부면은 상간녀 아니겠어요? 예? 상간녀. 실제로 낭낭클럽 조직 구성에 참여했던 한 여성은 부산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 영관급 장교의 정부 노릇을 했다. 이 문서는 또 낭낭클럽의 활동에 대해서 부산 피난 시절에도 미군들을 상대로 접대 행위를 계속했는데, 부산 주둔 미국의 한 관리는 이 클럽 회원들이 심지어 군 막사에까지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무슨 일 때문에 군 막사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문서는 1952년 12월 24일에 발행된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데일리 팔로 알토 타임스의 기사로도 인용하고 있다. 부산에 있는 낭낭클럽 지도부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갖춘 중년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군 장성과 외교관들을 위해 항상 파티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밤 파티에서 한 젊은 참석자가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10년은 더 나이 먹은 여성이 접대하러 나오자 화를 내면서 항의했다. 그러자 15분 안에
한국 정부 고위 관리가 젊은 낭낭클럽 회원을 대동하고 나타났고 나이 먹은 낭낭클럽 회원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김준혁 후보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막말을 했습니까? 아니,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했는데 왜 그게 막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 종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참상을 이야기하면 그것도 막말이라고 하겠네요.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의해서 그렇게 정신과 영혼이 그렇게 짓밟히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신 그분들의 실제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걸 막말이라고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김골대님, 역사도 입틀막?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 정권은 아주 입틀막이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YTN 보십시오. 모든 뉴스를 다 폐지했고요. 그 앵커들도 싹 바꿨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MBC가 그 날씨를 전하면서 1이라는 자막을 띄웠는데, 그래픽을 띄웠는데 그걸 가지고 선거 개입이라면서 또 중징계를 때렸습니다. 이거 정신 나간 자들 아닙니까? 역사까지 입틀막을 하고 있어요. 응? 이화여대의 뭐 명예를 훼손했다고? 아니, 어째서? 왜? 일제 때는 제자들에게 정신대 나가라고 했던 게 김환란이고 미군정 때 낭낭클럽 총재가 김환란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한 김준혁과 이대생을 정신대로 낭낭클럽으로 보낸 김환란, 누가 이대 명예를 훼손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김준혁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고 김환란의 동상은 길이 보존되고, 뭐 뇌를 폼으로 달고 다녀도 유만분수지요. 오늘 김준혁 후보 엿먹이려고 이대 앞에 가서 사전투표한 한동훈, 낭낭클럽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언론 빙자 국민의힘 선거운동원 여러분들, 뇌를 폼으로 달고 다닙니까? 우리 좀 개념 좀 차리고 삽시다. 성상납이 과도한 표현이라고 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건 뭐예요?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그 표현을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그게 문제라면은 뭐 100번 양보해서 그게 문제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방을 당하고 심지어 정계 은퇴까지 요구받을 사안입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을 얘기했는데 좀 듣기 불편하게 얘기했다고 그걸로 너 정치하지 마. 이게 합리적인 태도냐고요. 언제부터 헌법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헌법 파괴 행위가 그냥 버젓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렇게 감행되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는 역사적 무지,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줄대기 정도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만 보기에는 이자들의 공세와 모렴치가 도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 영화 건국전쟁으로 이승만을 미화하는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역사적 과오가 있는 사람의 비리를 말하면은요, 김준혁이 좋은 모델이 될 겁니다. 야, 지금 우리 불편하게 했어? 넌 막말한 거야?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임경희님, 이화여대 졸업생 84학번입니다. 오래전부터 김환란 동상 없애자고 했어요. 진짜 언론이 문제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임경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 누님도 이화여대 90학번인데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화여대생들이 그 정유라 그 부당 입학에 대해서 그 젊은 학생들이 집단으로 들고 일어나서 시위를 벌였을 때 정말 저는 이화여대에 대한 무궁한 존경심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을 얘기했다고. 아니, 당신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김환란 시대의 이야기인데 왜 그게 당신들 명예를 훼손한 거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의 그 과오가 오늘 이대생들이 짊어져야 할 무슨 책임? 아니잖아요, 전혀. 뭔 상관이에요? 자, 친일파 비판도 못하고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 눈 감아 줘야 한다. 앞으로 이런 식이라면 김준혁의 선례를 봤을 때 이제 앞으로는 과거사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특히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집권 세력과 이 집권 세력의 더러운 젖줄을 대고 있는 썩어빠진 언론들은 말이죠. 이거 누구 좋으라고 하는 짓입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장악한 서울시 의회가 수도 서울에서 우길기도 흔들 수 있도록 하려는 조례를 만들려다가 말았지요. 여러분, 이게 가벼운 일입니까? 광화문 한가운데서 한복판에서 우길기를 흔드는 그런 꼬라지를 우리 생에 봐야 한단 말이에요. 이 자들이 계속
서울시를 장악하고 있다면 이 순간 저는 선언합니다.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라고요. 그리고 김준혁, 수원정 후보의 선거는 이거는 김준혁이라는 한 개인이 치르는 선거가 아니라 한민족의 자존심과 역사적 정의가 걸려있는 그런 선거라고 말입니다. 친일 반민족신문 조선일보가 선동하는 김준혁 죽이기. 유권자 여러분이 바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국회에 김준혁이 못 가면 그들은 더 열심히 반민족 역사 왜곡을 감행할 것이고 조금이라도 반일 감정이 담긴 발언은 모두 막말로 매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정기를 흐리게 될 것입니다. 수원정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애국 애족 민주시민 여러분 호소합니다. 김준혁을 지켜주십시오. 그를 잃는 것은 김준혁만 잃는 게 아닙니다. 반민족 역사로 반동하려는 그런 자들에게 훈장을 달아주는 일입니다. 김준혁이 이기도록 아니 크게 이기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자랑스러운 대한민족의 나라를 후대에게 물려주도록 합시다. 우리 림 조슈아님, 김준혁 교수는 제대로 된 역사학자입니다. 해외에서 응원합니다. 민주당은 너무 유연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 힘이 하는 대로 똑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야 얕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김준혁 후보 사퇴 안 할 겁니다. 제가 매일같이 전화해서 좀 멘탈 체크를 하고 있어요. 워낙에 그 남에게 좀 이게 불편함을 끼치는 걸 싫어하는 분이라서 혹시나 딴 마음 먹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김준혁 교수 아주 단단한 마음으로 지금 자기를 향한 공세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김준혁 교수가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지금 역사학계에도요. 일제강점기를 찬양하는 슬기에 빠진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풍토에서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은 일본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미명 아래 민족 정기를 팔아버리는 그런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누가 가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됩니다. 김준혁 말고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논리로서 그를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 신인이라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다 보니까 또 당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과를 했는데 말이죠. 아니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이게 막말로 바뀌는 현실. 이게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김환란의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언급을 삼가라 이런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환란의 명예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의 명예회복을 영화 건국전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사시키고 있다라고 그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들이 김준혁을 공격하는 것은 김준혁이 말한 역사적 사실이 두려워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김준혁을 죽이면은 두 번 다시 김준혁이 과거에 했던 그 이야기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술을 어느 누구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역사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지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현명하고 또 강인한 민주시민들이 살아있는데 김부겸, 홍익표, 서영교 지금 김준혁을 향해서 사과를 요구한 심지어 김환란한테도 사과라는 이 쓸개 빠진 인간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또 중진이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언론이 만들어낸 가짜 대세에 편승한 이 비겁한 정치인들 부끄러움도 모르고 설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해서 지지가 약한 거 아닙니까? 오늘 더불어민주연합 낮에 그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데 100명도 안 돼요. 동접자가. 아니 선거가 닷새 남은 상황에서 유력 정당의 비례정당이 지금 동접자가 100명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누구 때문에 민주당한테다 맡기면은 속 시원한 정치, 선명하고 효능감 있는 정치 기대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만듭니까? 누구 때문에? 정권 심판론에 대의를 안고 있는 더불어민주연합 아닙니까? 또 더불어민주당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장악당한 언론, 윤석열에게 장악당한 언론한테 나쁘게 보일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자, 하여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김부겸, 홍익표, 서영교, 이 지금 전선이 형성됐고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군을 향해서 총구를 들이대는 이 김부겸, 홍익표, 서영교. 예, 두 가지겠죠. 김환란이 누군지 전혀 모르거나 또 다른 하나는 알면서도 언론한테 밉보일까봐 이런 게 바로 비겁함이고 기회주의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기대할 게 없어요. 그냥 무슨 선거철만 되면은 상대편을 악마화하면서 정작 소신 있는 그런 목소리가 필요할 때는 침묵하고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3선 4선
했던 정치인들의 패턴 아닙니까? 추미애 말고는 정말 자기 모든 걸 걸고 싸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제 중진들 중에, 다선 중진들 중에. 김준혁 교수가 여러분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당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켜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